여러분, 솔직히 한번 인정해 볼까요? 우리 모두 바쁠 때면 스스로를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오늘 이 해설에서 다룰 흥미로운 인지과학의 세계로 들어오시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왜 우리의 뇌는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필연적으로 그리고 어쩌면 끔찍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자, 그 불편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실 속으로 곧바로 뛰어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진짜 흔하게 보는 풍경이죠. 어떤 여성이 복잡한 업무 문자를 읽으느라 깊은 생각에 빠진 채 횡단보도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녀를 향해 달려오는 차의 운전자는 앞을 똑바로 보고는 있지만 머릿속은 큰 계약이 걸린 중요한 핸즈프리 통화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인지적 과부하 상태였고 결국 끔찍한 충돌이 일어나는 그 순간까지 서로를 전혀 알아채지 못합니다. 이 참담한 사고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두 개의 일을 동시에 해내려고 할 때 우리는 진짜로 완벽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아주 위험한 이중작업 성능 저하라는 오류를 겪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걸까요? 첫 번째 섹션, 멀티태스킹의 환상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굳게 믿고 있는 그 착각부터 확실하게 깨부수고 넘어가 보죠. 두 번째 섹션, 뇌의 자원 한계입니다. 왜 앞서 말한 보행자와 운전자가 눈을 뜨고도 서로를 못 봤는지 본격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비밀을 풀 열쇠는 바로 인지심리학의 다중자원 이론에 숨어 있습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뇌는 집중력을 뽑아 쓰는 단 하나의 커다란 에너지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개의 서로 다른 정신적 자원 풀을 아주 복잡하게 별도로 관리하고 있죠. 일종의 거대한 퍼즐판 같다고나 할까요? 다중자원 이론은 이 자원을 무려 4가지 차원으로 세밀하게 나눕니다. 정보 처리 단계, 처리 코드, 지각 양식, 그리고 시각 채널이죠. 마치 루빅스 큐브처럼 입체적입니다. 정보가 뇌로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공간적인지, 언어적인지, 듣는 건지, 보는 건지, 시야의 중심인지, 주변인지. 두 가지 작업이 이 4가지 차원 중 단 하나라도 심하게 겹치게 되면 네, 맞습니다. 우리 뇌에서는 말 그대로 심각한 신경학적 교통체증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완전 일상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운전대 잡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과 수다 떠는 건 진짜 쉽잖아요. 왜 그럴까요? 운전은 공간적 자원을 쓰고 대화는 음성 자원을 쓰니까 두 작업의 길이 안 겹치는 겁니다. 그런데 운전하면서 스마트폰 문자를 본다? 이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둘 다 시각적 자원이라는 같은 차원을 미친 듯이 서로 뺏으려고 하니까 뇌 안에서 치명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 섹션, 간섭의 대가입니다. 방금은 자원이 겹칠 때를 봤다면 아예 다른 작업으로 휙 넘어갈 때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볼까요? 1979년 디트로이트에서 일어난 비행기 추락 사고의 타임라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부기장이 이륙 점검표를 확인하던 중에 관제소에서 무전이라는 간섭이 훅 들어옵니다. 무전을 받고 다시 원래 점검표로 돌아오는 이 짧은 찰나, 즉 4단계의 재개 지연 시간 동안 부기장은 자기가 어디까지 읽었는지를 놓쳐버립니다. 뇌가 흐름을 잃어버린 거죠. 결국 플랩을 설정하라는 핵심 항목을 빼먹었고 그게 비극적인 추락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꼭 챙겨가야 할 엄청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하위 목표 달성이라는 기술인데요. 누가 말을 걸거나 방해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확 돌아보지 마세요. 문단의 끝이나 체크리스트의 한 항목을 다 끝낼 때까지, 즉 뇌가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지점까지 잠시 꾹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야 다시 돌아왔을 때 뇌가 엉키지 않고 부드럽게 흐름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물론 카톡 알림 올리는데 안 보고 참는 거 진짜 더럽게 어렵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청각적 우선성 때문이거든요. 우리 뇌는 조용한 시각 정보보다는 갑작스럽고 큰 소리나 진동 같은 청각, 촉각 자극에 본능적으로 팍 하고 주의를 돌리게 아예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은 무시하는 게 물리적으로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 이제 아시겠죠? 네 번째 섹션, 산만한 운전자입니다. 이제 이 모든 이론을 우리가 매일같이 겪는 가장 아찔한 환경, 운전에 대입해봅시다.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알려드릴까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거요.
놀랍게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8%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것과 맞먹는 뇌의 간섭을 일으킵니다. 한마디로 면허 취소 수준의 완취 상태로 운전하는 거랑 똑같다는 뜻입니다. 대박이지 않나요? 게다가 더 끔찍한 건 통화에 집중할 때 반응 시간이 6분의 1초나 늦어진다는 겁니다. 에이, 겨우 6분의 1초 하실 수도 있는데 쌩쌩 달리는 고속도로에서는 이 찰나의 순간이 브레이크를 밟느냐 못 밟느냐, 즉 나와 타인의 생사를 가르는 엄청난 차이가 됩니다.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시간이죠. 이쯤 되면 분명히 이런 질문 하실 거예요. 그럼 조수석에 탄 가족이나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위험한 거 아니야? 다행히 그건 괜찮습니다. 동승자는 도로 상황이라는 공통 기반을 운전자와 공유하고 있거든요. 앞차 브레이크 등이 확 켜지면 조수석 사람도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어 줍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의 사람은 지금 내 앞도로가 어떤지 알 턱이 없으니 위급한 상황에서도 계속 말을 걸며 운전자의 아까운 뇌 자원을 갉아먹는 겁니다. 여기서 현대인의 가정 굳건한 착각 하나가 산산조각 납니다. 핸즈프리는 손이 자유로우니까 안전하다. 네, 완전한 오해입니다. 손에 기기가 없더라도 대화 내용에 깊이 빠져드는 인지적 터널링 현상 때문에 내 시야에 들어온 위험 요소를 눈뜨고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손이 자유롭다고 해서 주의력까지 자유로워진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자, 마지막 5번째 섹션. 나이, 전문성, 그리고 주의력입니다. 정보 과부하의 시대, 대체 우린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정답은 전문가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련한 비행기 조종사나 중환자실 간호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의식적으로 시야를 넓게 스캔하는 훈련을 하고 하던 일을 잠시 멈출 때는 눈에 띄는 표시를 남겨두어 간섭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당장 뭐가 제일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매기는 주의력 유연성을 끊임없이 연습하죠. 우리도 이런 전략을 일상으로 가져와야 합니다. 하지만 약간 씁쓸한 현실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나이가 들면 우리 뇌의 실행 통제력이나 불필요한 정보를 걸러내는 필터링 능력이 자연스럽게 둔화됩니다. 작업 전환도 예전만큼 빠릿빠릿하지 않죠. 내가 젊었을 때보다 방해 요소에 훨씬 취약해진다는 걸 인정하고 더 방어적으로 행동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무려 1890년에 이미 이 모든 걸 꿰뚫어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완전히 습관이 된 게 아니라면 한 번에 2가지 이상의 주의를 기울이는 건 결코 쉽지 않다. 와, 100년도 더 전의 통찰이 오늘날의 최첨단 뇌과학 연구 결과와 문자 그대로 똑같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과학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현대사회에 미친 듯한 멀티태스킹을 감당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자, 오늘 이 해설을 통해 여러분 뇌의 주의력이 얼마나 엄격하고 취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음번에 차문을 열고 시동을 걸기 전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이 유한하고 소중한 뇌 자원을 겨우 스마트폰 알림 확인하는 데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